자, 정의역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에서 치역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뭐 딱히 우리가 건들 게 없을 정도로 뭐 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울기 음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며 y좌편이 플러스 1인 직선을 적당히 그립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됐나요? 네. 근데 여기는 정의역이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정의역 범위가 잘려져 있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4는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그럼 그림은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치역의 범위는 y값 범위잖아요? 이 그래프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럼 가장 위에 있는 게 여기인데 y값 중에 가장 큰 값은 b가 되겠죠. 가장 낮게 있는 게 여기인데 그 y값 중에 a가 가장 낮게 있네요. 따라서 이건 점의 좌표로 움직이다 보면 여기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b가 될 테고 네,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4,a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이 어쨌든 얘는 직선이 일부잖아요. 얘는 어쨌든 직선의 일부지 않습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그 직선에 마이너스 2, b라는 점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4,a라는 점이 지나가고 있죠.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b 1 더하기 1, 2 a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b값, a값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1, 2 두 함수에 대하여 함수가 서로 같답니다. 함수가 서로 같다는 뜻은 정의역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그 값이 같아야 되며 동시에 f에다 2를 집어넣고 g에다 2를 집어넣어도 그 값은 같아야 됩니다. 관계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냥 대입하시면 되니까 대입해 봅시다. f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걔랑 g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a 플러스 3b 아래에다가 f에다 2를 대입한 식 8 플러스 2a 플러스 b 우변에 2를 대입한 식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위에 다리 이렇게 빼볼게요. 그냥 b가 너무 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빼게 되면 마이너스 9 빼게 되면 마이너스 3a 지워지고 빼게 되면 6a 빼게 되면 지워지고 그럼 넘어가면 9a 값이 마이너스 9이므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a 값 마이너스는 아무데나 대입합시다. 뭐 위에다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b 넘어가면 2b 이걸로 넘어가면 3-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b값은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함수 fx의 치역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a, b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함수 fx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치역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대응되는 y값이니까 그냥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함수 f의 함수값. 근데 정의역이 두 개니까 치역도 두 개겠죠? f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1 그 다음에 f2 8 마이너스 2 플러스 1 7 따라서 치역은 네, 이렇게 된다. 그거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 두 집합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맞는 걸 찾는 거죠. 1번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럴까요? 보신 바와 같이 이 그래프를 한번 대략 그려보면 많이 그려본 함수잖아요. 몇 차 함수입니까?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호물선일 겁니다.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어디로 블록하겠죠?
위로 블록할 겁니다. 꼭점 좌표는 어딥니까? 제곱 밑에 있는 x가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0. 기본형이죠. 0,의 꼭지점이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는데 다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프를 그리되 정의역 범위가 0 이상만 그린다 뜻이니까 정의역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겠다는 얘기는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다 뜻이에요. 여기는 안 그려진다 뜻이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묻는 겁니다. 공역은 실수 전체죠. 그러니까 공역은 y값 범위인데 y값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전부 다. 근데 실제로 치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치역은 이렇게만 나오죠. 그럼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지는 않습니다. 네, 틀렸어요. 그러니까 양의 범위는 공역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치역의 범위에는 양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역 공역이 같지 않고요.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아니네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 그래프, 이 영역 안에서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단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다 한 개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함수가 성립하고 동시에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얘는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이며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항상 한 개이죠.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이에요. 4번 fx1과 fx가 서로 같으면 fx1과 x1과 x2가 같다. 이거를 우리가 그때는 필기를 해드렸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런 복이나 이런 문장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원문장은 이게 아니고 원문장은 이거였을 겁니다. 이 문장이 뭐의 정의라고 그랬죠?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경우 4번 보기가 이 함수는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영역 안에서 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맞는 답을 고르는 거니까. 5번 그래프는 치역의 각 원소 K에 대하여 직선 Y는 K와 두 점에서 만난다. 좀 말이 어렵지만 그래프는 치역의 Y값, 선택되는 Y값의 각 원소 K, 각 원소면 이 K는 치역이니까 Y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Y값 중에 선택된 Y값이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대응되는 임의의 원소가 K일 텐데 그 K를 Y는 K, X축 평행 직선이죠. X축 평행 직선과 긋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납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지? 틀린 답이죠. 그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5번 보기는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보기입니다. 근데 문장이 어려워서 좀 해석이 쉽지 않아서 그렇죠. 실수 전체 집합에 저 정의되어 있는 함수 f가 다음과 같답니다. 이랬을 때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양수 a, b, 상수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인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별표를 좀 쳐놨으면 좋겠네요. 이거 교과서에도 많이 나온 문제고 시험에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먼저 왜 함수식이 두 개지? 가 눈에 확 띄죠? 왜 함수식이 두 개지? 위아래? 뭐지? 어떤 놈이 진짜지? 어떤 놈이 진짜지가 아니고 둘 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구간에 따라서 두 개 그래프로 나눠지는 형태인데 앞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고2나 고3이 되면 식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함수식은 하나인데 그래프가 구간에 따라서 막 나누어져서 다른 그래프 형태로 그려져서 구간의 오른쪽은 뭐 포물선인데 구간의 왼쪽에서 뭐 직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함수식이 나온다거나 해서 그래프가 회계망측하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많아요. 얘도 그런 거에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프로 해서 일단 그려볼게요. 기준은 얘가 기준이에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값 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1. x값 1.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라는 뜻이죠. 이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직선식을 따라 그려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저 직선식을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얘가 x값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왜냐면 1 오른쪽이니까 1부터 그려진다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나와요. 결론은 1,1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1이면 여기쯤이 될 것 같죠? 대략 여기를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각도는 45도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직선인데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오른쪽 위로 45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오른쪽 아래로 45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선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위치는 2가 되겠죠. 보나마나 뭐 필요 있든 없든. 여기 한 칸이면 얘도 한 칸이겠지. 이 삼각형 직각 이등변이니까. 됐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남은 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왼쪽, 1의 왼쪽, 여기에요. 여기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와 다르다는 뜻이야. 밑에 거를 그려야 돼. 근데 뭐지? ax 플러스 b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기울기도 모르겠고 y절편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려질지, 뭐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 뭐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이어져서 뭐 이렇게 그려질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함수 fx는 1대1 대응 함수예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다 한 개가 돼서 함수가 성립해야 되고, 동시에 플러스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을 그렸을 때도 이거는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그래프식을 잘 보니까 A값이 세 종류죠. A값이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 되고, A값이 0이 되게 되면 이렇게 X축 평행 직선이 그려지게 되고, A가 음수가 되게 되면 그때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오른쪽 그래프와 왼쪽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될까요? 이게 끊어져 있잖아, 이만큼이. 혹은 이렇게 그려진다면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되겠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는데,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실수 전체 정의되어 있는 게 어디 있잖아요.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요만큼의 함수값이 없어요, 지금. 이해되나요? 요만큼의 함수값이 없잖아요. y값이 여기서부터 위로 쭉 가고 y값은 여기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요만큼의 함수값은 그래프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y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돼서 결국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려면,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그래프가 연속적이 돼야 돼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함부끌이 가능한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잇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세 종류예요. A가 양수일 때는 이 점을 지나가되 이 직선의 이 구간의 왼쪽 그릴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 양수가 되면 오른쪽 위로 가야 되니까 느낌상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A가 양수일 때는. 그 A가 0일 때는 이 점을 지나가되 A가 0이 되면 X축 평행 직선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이 점을 지나가되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 세 종류가 되는데, 이 세 종류 중에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그래프는 뭐밖에 없나요?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이게 꼭 일직선 아니어도 된다. 이게 약간 꼭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이 혹시 이게 일직선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일직선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꺾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질 때는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계속 한 개씩이고, 어차피 직선이고 이쪽도 직선이기 때문에 만나는 X값의 위치, 만나는 Y값의 위치가 모든 실수값이 선택되는 치역이 공역과 일치하는 모든 실수 범위가 성립하니까 얘가 답이에요.
그럼 얘는 왜 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거든. 이게 1대1 대응인가요? 함수값 중에 존재하지 않는 값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y값이 여기에 특정한 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 x값과 여기 x값과 여기 x값은 서로 다른 x인데 똑같은 y가 나오잖아.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죠. 가로축과 만나는 게 좀 항상 한 개씩이 돼야 되니까 무수히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요? 얘도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래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 되는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럼 x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y값 서로 똑같이 나오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정답은 이 케이스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케이스가 뭐냐면 a값이 음수여야 된다라는 뜻이니 이거 답이 안 되고요. 이거 답이 안 되고 이거 답이 안 됩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남아있는 이제 뒤쪽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뒤조건이 뭐냐면 어쨌든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무조건 이 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점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점이 누구냐면 1,1이거든. 그럼 얘도 1,1을 지나가겠지만 얘도 1,1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y는 ax 플러스 b가 1,1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지금 남아있는 답 중에 1번과 2번 중에 a 더하기 b가 2를 만족하는 거는 1번이 정답이네요. 설명드렸죠. 합성함수. x가 정의역, y가 공역인 함수 f에서 a가, 여기는 x가 어떤 함수값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기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 되는 또 다른 함수 g에서 얘가 또 다른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 되는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때 x가 선택되는 함수값은 얘가 되므로 이거를 정의하기 위한 하나의 함수가 필요했고 그 함수를 우리는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붙여놨다는 뜻으로 합성함수라 부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의 함수로 본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은 나와 있는데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가는 함수를 G합성 F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대응되는 겁니다. 이렇게. X를 F에 대응하면 FX가 되고 그 FX가 하나의 다시 이제 정의역이 돼요. G에서는. 그럼 이 FX를 G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런 뜻이 이 뜻이죠. FX를 G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때 마지막 치역값이 나온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이 함수를 합성함수라 부르고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기법은 여기 있어요. 얘가 표기법이에요. 합성함수의 표기법. 그 얘는 연산법이죠. 계산할 때는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하셔서 처리를 하신다. 여기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다 보니까 1이 5를 거쳐 7로 가고 2는 6을 거쳐 9로 가고 3은 4를 거쳐 8로 간다는 얘기는 중간을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은 결과적으로 7한테, 2는 9한테, 3은 8한테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지. 얘를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그래서 합성된 식에서 G 합성 F면 F가 먼저 가는 겁니다. 1을 먼저 F에 대응하고 그 값을 G에다 대응한 거니까. G 합성 F 1의 값은 7로 가게 되고 G 합성 F2의 값은 9로 가게 되고 G 합성 F3의 값은 8로 가게 된다.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짝수번 지금 해보세요. 봅시다. 일단 2번 문제부터 이건 표기법이죠. 연산법들에 보면 G, F3 이게 1순위죠. 그래서 F3을 구한다. 그런 다음에 그 값을 G에다 대응한다. F3 함수 F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에 대응됩니까? D에 대응되네요. 그럼 얘는 D가 되죠. 그럼 함수 G에다 이번에는 D를 대응시키면 이게 정역이 되니까요. D를 대응시키면 누구한테 갑니까? 1한테 가네요. 최종 정답은 1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4번은 표기법상
저렇게 썼지만 실제로 연산은 이렇게 처리하죠. 저 합성기호 동그라미를 없애면서 가로를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럼 1번은 GC를 먼저 구하죠. 함수 G에 C를 대응시키면 함수값은 4로 갑니다. F4. 그럼 함수 F에 4를 대응시키면 답은 C로 가겠네요.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6번 문제. 좀 전에 이제 그림으로 함수값이 표현되었다면 이제는 직접 계산하시는 식이니까요. 6번은 F, G, O. 그래서 GO를 먼저 구하세요. 함수 G에다 5 대입하라는 얘기죠. 저기다 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5의 제곱, 마이너스 5, 20. 이게 이제 20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마지막은 F20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F20, 함수 F에다 20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2, 마이너스 18이 정답이 됩니다. 예. 8번 문제. G, 합성 G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먼저예요. G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4 플러스 2, 6. 얘가 6이네요. 그럼 G6의 값이 마지막 이제 계산법. 6의 제곱, 마이너스 6. 36 마이너스 6, 30. 네, 얘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함수 F식이 2개씩이죠. 그럼 조건에 맞게 풀어야 되는데 10번은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1번이죠. F-3. 근데 함수 F는 양수값이 들어오면 위에다 대입하는데 음수값이 들어오면 아래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라고 지금 관계식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음수값이니까 x가 음수, 들어온 값이 음수가 되면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을 계산하는 뜻이니 0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F0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들어온 값이 0 이상이 되면 0은 여기 있죠. 0 이상이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라. x에다 0을 대입하고 0의 제곱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밑에 있는 12번. 흐름은 위에 있는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12번. F 루트 5.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F 루트 5. 함수 F는 들어온 값이 유의수면 위식에다 대입하고 무리수이면 아래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리수네요. 따라서 아래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일단 들어온 값을 제곱시켜라 라는 뜻이니 5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F5로 바뀌죠. 그럼 다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들어온 값이 유리수이면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들어온 값의 2배 플러스 1. 11이 정답이 됩니다. 값을 구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함수식을 구하는 구조인데 합성함수식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G, fx. 그럼 근데 이거는 아까 값이 있었으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또 다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값이 주어지지 않고 함수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x가 어떤 거 들어온다면 fx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fx는 여기 존재하죠. x-1. 그러니까 g에다가 x-1을 그냥 직접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fx가 x-1이니까. 그리고 함수 g의 규칙을 잘 봐야 돼. 어쨌든 마지막은 g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함수 g는 규칙이 들어온 x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면 그 뭔가를 제곱하겠다는 얘기지. 얘가 들어왔네요. x-1. 그럼 그걸 제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곱하면 안 되는 거죠. 들어온 값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뭐 얘를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어쨌든 들어온 게 fx가 들어왔잖아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식을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냥 fx가 어차피 g에 들어왔으니까 이 fx를 g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x가 fx로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x도 fx로 바뀔 테니까 결국은 이 식은 fx의 제곱식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근데 fx가 s-1이잖아요. 걔를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풀이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직접 집어넣고 계산할 거냐, 아니면 fx를 집어넣고 식을 정리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8번 gx. 그럼 이 gx를 다시 g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gx를 g에다 대입하는데 g의 규칙이 들어온 식의 제곱, 들어온 식의 제곱. 근데 gx가 누구였냐면 x제곱이죠. x제곱이 gx예요. 그거를 제곱, x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20번) 위에 있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hx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표기법이잖아? 연산법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연산법대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뭐 하라는 얘기냐면 hx를 g에다 대입하라는 뜻이거든요. hx를 g에다 대입하세요. 근데 hx가 뭔지는 문제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gx는 나와 있습니다. gx의 규칙이 뭐죠? gx는 이런 뭐 어떤 역할을 해주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건을 만들어주는 통. 여기에 뭔가가 들어와. 그럼 함수 g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그 들어온 값에 2배를 해요. 거기다 5를 더해줘. 중간 가능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레시피야. 그리고 바깥으로 그 값을 뽑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들어온 값이 hx가 들어왔네요. 그럼 hx에 2배 한 다음에 5를 더해준 거를 바깥으로 뽑아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죠. 함수 g의 규칙은 들어온 값에 2배 더하기 5. 함수 g의 규칙은 들어온 값 hx에 2배 더하기 1. 이게 규칙이에요. 5. 어때? 이해되십니까? 그게 fx랑 같은데 fx가 나와 있어요. 또 문제. 마이너스 x 플러스 7. hx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냥 hx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시고 방정식 풀듯이 넘기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이 hx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h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게 hx가 됩니다.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네. 뭐 저희는 뭘 아깝게 틀렸니? 근데 표정이 막 아쉬워하는 표정인데. 아, 맞았다고? 근데 표정이 막 뭔가 안타까워하는 눈초리였는데 아니었군요. 그게 좋아하는 표정이었군요. 표정을 알 수 없네요. 혹시 여기 있는 22번을 푸신 분이 있나요? 뭐 틀려도 괜찮으니 답이 나왔다. 네. 연재는 답이 뭔가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hx는 x 마이너스 2다. 다른 분? 분수가 나올 수도 있나요? 난 답 몰라요. 나도 풀어봐야 알죠. 뭘로 나왔는데? 아, 둘이 같이 나왔어요? 아니, 답은 똑같은데. 뭐라 나왔어요? 3분의 14. 3분의 14. 다른 분?
다른 분 못 구하셨나요? 네. 문제가 사실은 설명하기 전에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해봅시다. 우리 어쨌든 22번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22번. 이게 아까 위의 문제랑 같은 형태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h, gx는 fx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위에 있는 식은 얘를 몰랐을 뿐이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결과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응시켜서 fx랑 같습니다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gx를 몰랐어도 hx가 나와있기 때문에 h 관계식에다 g를 대입해서 이거를 좌우를 정리해서 풀면 gx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h를 구하는데 h를 몰라요, 문제가. 그러니까 h의 규칙을 모르니까 뭔가 gx를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뭘 어쩌라는지 레시피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뭘 어쩌라는 거야? 가 되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형태인데 아는 대로 일단 써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h는 모르지만 gx를 알아요. 3x-4가 gx입니다. 여기 써있죠? 그리고 fx도 압니다. 여기 써있어요. x-6.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어떤 설명인지를.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함수식은 아까 선생님이 통그림 그려드렸잖아요.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통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이게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구하는 h는 어떤 규칙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게 문제거든, 사실. 근데 사실 h가 어떤 규칙인지 책에 나와 있지 않아도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면 만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숫자 너무 똑같으면 좀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칩시다. 그러면 h의 규칙이 뭘까요? 이 h의 규칙은 3x-4가 들어왔지. 3x-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 6배 빼기 1이니까 아 얘는 뭔가 들어오면 그 뭔가에다 6배를 한 다음에 빼기 5로 하는 게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hx의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x가 들어오면 거기에 6배 빼기 5 이게 hx야. 이해됐니? 예를 든 거야 그냥 이거는. 이런 예를 든 거라고. 갑자기 선생님 이 식을 바꾼 건 예를 든 겁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h가 3x-4가 들어왔는데 오른쪽 식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다면 얘는 규칙이 뭘까? h의 규칙은 얘가 들어왔죠? 들어온 값을 제곱시키네요? 들어온 값을 제곱시키죠? 그런 다음에 2를 곱합니다. 들어온 값을 3배 해요. 그런 다음에 1을 더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hx의 규칙을 쓰라고 한다면 들어온 x에 제곱한 다음에 2배 해주고 더하기 3x 한 다음에 1 더해주면 이게 hx예요. 아셨어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문제는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랑 전혀 딴판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는 식은 복잡해도 들어온 식에 대해서 들어온 값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지 문제에서 여기 있는 조건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들어온 값을 쿵짝쿵짝 이래서 답을 이렇게 써주는구나 라는 건데 이번에는 얘가 들어왔는데 답은 이게 나온 거예요. 들어오기는 얘가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더니 이게 쑥 하고 나왔는지 레시피가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이 제작 과정이 노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H의 규칙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풀이는 들어온 값이 얘인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더니 답이 이렇게 된 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진 거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과정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야 들어온 네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 봐. 네가 좀 간단했으면 알겠는데 네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니 첫 번째 여기는 3x-4를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치환을 하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 치환을 했으면 이제 관계식을 바꿔 써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분명히 x관계식을 t라고 치환했는데 여전히 오른쪽은 x관계식이에요. 안 맞잖아? 서로 상충되잖아요.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x관계식을 t라고 바꿨다면 여기는 x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넘기시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x관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슨 의미죠? 여기는 x 자리 대신에 t에 대한 관계식을 대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x 자리 대신에 t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쓰고 정리했더니 ht는 3분의 t 플러스 3분의 4 빼기 3분의 얼마요? 18?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됩니다. 이게 ht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게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h라는 게 알고 보니 이 h라는 제작 과정이 t가 들어오면 그 t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빼기 3분의 14를 해주는 역할이구나. 그러므로 hx를 구하라면 그냥 t 대신 x만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14 이게 함수 hx가 되고 맞추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연재도 잘했어요. 뭐 틀려도 시도해보는 게 좋은 거니까요. 꼭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지를 깨우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니까요. 네. 이 문제가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 이제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풀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만약 문제에 가끔 다음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치환까지 하시면서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때는 식은 이거였죠? 이거였어요. 근데 1차 함수 hx라 나오면 hx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1차 함수라니까요. 그 a는 0이 아니겠죠. 당연히 1차 함수니까. 아까는 h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뭘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우왕좌왕했다면 x 앞에는 계산화 뒤에는 상수는 모르지만 1차란 말이 나오면 일단 식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의 규칙은 들어온 x에 a 배한 다음에 b를 더하는 겁니다. 들어온 게 gx죠? gx에 a 배한 다음에 b를 더하면 이게 h의 규칙이에요. 그리고 얘가 fx랑 같다. 이렇게 써지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gx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합니다. fx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합니다. 이거 전개하게 되면 3ax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얘가 x-6과 같아야 되는데 이게 항등식이잖아요. 이게 좌우가 똑같은 항등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개했을 때 따라서 3a 값은 1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3분의 1이 됐고요. b 값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넘어가면 플러스 3분의 4가 되죠.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4 이제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hx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4라고 아까랑 같은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말했듯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문제 자체에 1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 식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답은 똑같나요? 답이 똑같은 이유는 답의 결과가 알고 보니 1차 함수였기 때문에 1차 함수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니까 이렇게 풀었던 것 뿐이지 1차 함수라고 확인이 안 되게 되면 hx가 이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hx가 만약 2차였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쓰고 시작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아까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란 말이 붙으면 좀 쉬운 문제가 돼, 이 문제는. 근데 1차란 말이 안 붙으면 아까처럼 치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성질들인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까 문제 풀 때 똑같은 문제도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G 합성 F1의 값을 구하시오와 F 합성 G1의 값을 구하시오. 다 구해보시면 답이 대부분 다 안 맞습니다. 물론 가끔 맞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안 맞습니다. 이거는 1을 F에 대응한 다음에 그 값을 G에다 대응한 거고 얘는 1을 G에다 대응한 다음에 그 값을 F에 대응했기 때문에 F와 G의 규칙이 틀려서 답이 대부분 다 틀리게 나와요. 보통은 합성 기호를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를 바꾸는 교환은 합성함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이라는 게 절대적을 말하지는 않잖아. 보통, 대부분 다라는 뜻이지 모두 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함수들은 교환이 성립할 때도 있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간 착각해서 교환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교환은 합성 함수는 절대 교환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교환하면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가끔 맞을 때도 있어요. 2번, 대신 합성함수는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합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자리만 안 바꾸면 돼. 계산의 순서를 좀 바꾸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나 앞에 있는 걸 먼저 합성한 다음에 뒤 걸 계산하나 얘는 답은 똑같아요. 자리만 안 바꾸면 돼. 그거 신경 쓰시면 되고. 근데 합성함수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합성함수 조건.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책에 써 있는 F 합성 I.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 좀 귀찮아서 약식 표현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네. 얘는 I라는 함수는 F 합성 I 하나, I 합성 F 하나 답이 똑같다 이거든요. 근데 이 I가 뭐예요? 그러면 이 I는 항등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I라고 쓰는 건데 항등함수라는 뜻이에요. 항등함수가 뭔지 아시죠? 이게 항등함수잖아요. 어떤 함수에 지금 F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어떤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답이 X로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예요. 들어간 게 답으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면 교환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식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얘는 F 합성 IX를 계산하라면 표기법이죠. 연산법은 F IX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IX는 좀 전에 했잖아요. X가 답이라고. 이건 X가 답으로 나와.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I 순서를 바꿔봅니다. I 합성 FX. 표기법은 연산법으로. 근데 I는 뭐죠? 들어간 게 답으로 나와요. I는 들어간 게 답으로 나옵니다. 답이 똑같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항등함수가 합성돼 있을 때는 좌우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며,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선생님 쓰고 나서 보니까 결국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f가 그냥 답인 건가요? i를 뺀 f가 그냥 답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항등함수는 함수에서는 사실 그 값을 그냥 뽑아준 역할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계산 하나 많아인 형태가 되는 거죠. 마치 덧셈에서는 0과 같은 역할. 0은 더하나 마나 자기 자신이 답이 되죠. 곱셈에서는 1과 같은 역할. 1은 곱하나 마나 자기 자신이 답이잖아요. 함수에서는 항등함수가 계산 하나 마나인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더하기 0이 생략되듯이 곱하기 1이 생략되듯이 합성함수 i는 생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등함수가 나오면 얘는 그냥 없어도 되는구나. 생략해도 되는구나. 그냥 무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직 안 배웠는데 합성함수에서 교환이 성립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직은 안 배웠어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미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F 합성 F, 이게 뭐냐면 좀 이따 배울 역함수라는 거거든요. 함수 F의 역함수. 이 역함수일 때는 함수 F랑 그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킬 때 F가 앞에 있고 역함수가 뒤에 있는 거나 역함수가 앞에 가고 함수 F가 뒤로 오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답이 똑같습니다. 그 답이 이게 됩니다. I. 항등함수가 돼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미리 배우지도 않은 걸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합성함수가 교환이 성립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얘만 설명했고 얘를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 이게 잊지를 못할까봐 그냥 아직 안 배웠지만 종류가 두 종류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합성함수의 조건은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때와 그 다음에 자기 역함수랑 합성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자리를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은 없다. 이건 늘 성립한다. 늘 바꿔도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늘 성립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바꾸면 안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죠. 대신에 결합은 꼭 성립한다. 자리만 바꾸지 않으면 계산 순서를 바꾸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한 번만 풀어봐 드릴게요. 1번이 뭐라고 있는 거냐면 합성함수와 교환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G 합성 F랑 F 합성 G 서로 자리를 바꿨죠?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해 보자는 얘기지. 1번 G 합성 F, G, Fx 얘를 정리해 보세요. 근데 함수 G에다가 fx를 대입하죠? 함수 G의 규칙은 여기 있습니다. 들어온 값의 제곱 더하기 들어온 값. 들어온 값의 제곱 더하기 들어온 값. 근데 fx에 이제 식을 써줘야 되니까 fx를 이제 자리에다 집어넣어야죠. 2x의 제곱 플러스 2x. 그래서 4x 제곱 플러스 2x가 1번의 답이고, 2번의 답은 f 합성 gx. 그럼 이번에는 함수 f에다가 gx를 대입하는 거죠. 근데 함수 f의 규칙은 들어온 값의 2배입니다. 들어온 값의 2배. 근데 들어온 gx가 이거였죠. x제곱 플러스 x. 2배 하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2x. 답이 안 맞네요.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1번과 2번의 결과를 비교하시오. 둘은 같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24번은 결합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아마 해보시면 답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해드려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페이지 좀 애매해서 그냥 요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함수 FGH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랍니다. 원래는 계산 이걸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을 먼저 가로에 있는 얘에 대해 대응한 다음에 이 값을 먼저 구하시고 이걸 먼저 구하시고 다시 이 값을 함수 f에다가 이렇게 대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합성시켜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합성함수를 구해놓고 그 합성함수를 구한 식에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좀 불편해서 잠깐만 합성함수는 교환은 안 되지만 결합은 되지 않나? 근데 그냥 이렇게 먼저 합성시켜도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가로 위치를. 바꿔놓고 보니까 1이 먼저 F에 대응되는 거죠. 그렇죠? 1이 F에 대응돼요. 그래서 F1을 구하는 겁니다. F1 15 그럼 이게 H 합성 G 15인데 아까는 왜 해결이 안 됐냐면 1을 여기에다가 대응시켜야 되는데 이게 함수식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G합성 F가 지금 문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G를 구하려니 이걸 이용해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G를 구하려니 이건 또 짜증이 나고 근데 가를 살짝 바꿔놨더니 F1을 먼저 구해주고 대입했더니 여기는 나와 있어. 이 함수가 여기 있네요. H합성 G라는 함수가 나와 있죠. 그 함수에다가 15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관계식에 X자리 대신에 15를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5분의 1 곱하기 15 마이너스 2 그래서 3 마이너스 2 정답은 1이 된다. 나와 있는 규칙에 맞춰보니 그냥 풀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살짝 가로의 위치만 바꿔놨더니 아주 쉬운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결합이 성립하니 결합을 써먹어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가로의 위치 있죠.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는 합성함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앞에 있던 거를 뒤로 옮기셔도 되고 뒤에 있던 거를 앞으로 옮기셔서 문제를 편하게 푸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이게 원래대로 보면 이건 이렇게 풀어낸 얘기거든요. H합성 F에다가 G2를 대응시키라는 얘기예요. G2를 여기다 대응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G2를 구해야 되는데 G도 안 나와 있고 G도 안 나와 있는 더군다나 H합성 F도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H와 이 합성함수를 통해서 G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너무 복잡해지지 문제가. 근데 살짝 가만히 있어봐. H합성 F는 없지만 F합성 G는 여기 나와 있네. 그럼 여기는 가를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될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합성의 순서할 때 합성 뒤에 있는 게 먼저 2가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럼 H합성 F합성 G 2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으로. 바로 이건 필요 없겠네요. 네, 이렇게. 근데 얘는 구할 수 있잖아. 저기 나와 있으니까. F합성 G라는 함수식이 있으니 거기다 2만 대입하자. 그럼 4-4, 0이네. 얘가 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H, 여기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 없애고 이렇게 치는 게 좋겠죠?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H0의 값을 구하는 뜻이니까 H0의 값은 4. 가로 하나 바꿨더니 문제가 편해진다. 가로 위치를 좀 바꿨.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이건 수학적으로 이게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자주 나오는 함수들인데 역함수는 수학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꾸로라는 개념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역연산 할 때나 뭐 역연산 이럴 때도 쓰이는 단어고 역수할 때도 쓰이는 단어니까 거꾸로라는 개념이 강한데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함수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x에서 y로 하는 함수를 f라 부르잖아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럼 x가 보통 정역이고 y가 공역인데
정의역과 공역의 순서가 꼭 뭐 무조건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란 건 정해진 건 없어요. x에서 y로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돼요. 그런 함수. 그럼 지금 보신 바처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면 그 f의 역방향으로 가는 함수,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며,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함수 f의 역함수라는 뜻으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위에다가 마치 지수처럼 마이너스 1을 올려놓는데 이건 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f의 마이너스 1제곱 할 때 그런 지수로 쓰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인버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한글로는 f의 역함수라고 표현해요. f의 역함수, f의 함수를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의 위치가 뒤바뀌는 상태, 그게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1이 있었고 이렇게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는 1이 a에 만약 대응된다면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f1이 a에 대응됩니다 라고 썼는데, 만약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역으로 가는 함수, 이 함수를 f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f 역함수에다가 a를 대응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a를 대응하게 되면 1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만약 함수 f에 네모를 집어넣어 세모가 나왔을 때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여기 역함수 기호를 붙이면 얘네들의 위치가 뒤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역함수를 붙여도 뒤바뀌고 떼도 뒤바뀌는 겁니다. 붙여도 뒤바뀌고 떼도 뒤바뀌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개념이 성립하는 거라는 뜻이죠. 아셨죠? 네. 자, 뒤에 나오나요, 이게?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네. 살짝 나오긴 하는데, 자세하게는 안 나오네. 네. 여기서 설명드릴 것 같아요. 자세하게 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따로 써놓으세요.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1, 2, 3 여기 A, B 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면 이거는 함수가 성립합니까? 라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 f가 이렇게 가는 함수라면 이런 함수 성립해요. x값 하나에 y값이 오로지 하나씩 결정되니까.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때는 이렇게 가겠죠? 역으로 보내는 거니까 화살표 받은 거를 다시 반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함수가 아니네요. x 하나에 y값 두 개 존재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 되고, 그러면 이게 약간 한 명이 두 명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찍으면 그 한 명이 두 명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두 명, 하나가 여러 명이 한 명을 찍는 그런 함수 구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떨까? 1, 2, 3, A, B, C, D, X, Y 나란히 가는 것, 이렇게 한 명씩 나란히 가는 것.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Y가 정의역, X가 공역이 되는 역함수. 그럼 A, B, C, D, 1, 2, 3
A가 1한테, B는 3한테, C는 2한테. 근데 문제는 D가 함수값이 없네요. 근데 함수가 정의되려면 모든 정역 X가 오로지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함수값이 없다는 뜻은 함수가 역시나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립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치역인 동시에 공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뀌었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받은 애가 반대로 보냈을 때도 함수가 성립하려면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그런 문제 있었죠?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많이 앞쪽일 텐데.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 어디였나요? 네, 이 문제. 다음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b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b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말이 나오면 이 함수는 이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있구나 라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기는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역함수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한다 라는 개념인데 역함수를 구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정역이 공역으로, 공역이 정역으로 바뀌죠. 그 얘기는 x가 정역이 y로, y인 공역은 x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역함수의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x, y를 뒤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만약 함수 f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해요. fx는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x, y를 뒤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y가 없이 f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계산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fx를 y로 바꿔놓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땡땡하고 f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함수 f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그리고 x, y가 다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x, y만 바꾸세요. y는 x로 바꿔주고 x는 y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역함수가 정리된 겁니다. 다만 역함수도 함수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겠죠? 역함수도 함수입니다. 역함수, 얘도 함수예요. 합성함수, 역함수. 그 식을 항상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를 넘기고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렇게 써진다. 네,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책에 따라서 대부분 책은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대부분 책은 뭐라 써 있냐면 fx가 2x 플러스 1인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 식을 x로 정리합니다. y로 정리하지 말고 x로 정리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여기서 x, y를 d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는 x가 y로 바뀌고 여기는 y는 x로 바뀌고 이러면 바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구해진 겁니다. 차이는 미리 바꿔놓고 식을 y로 정리하느냐 아니면 x로 식을 정리해놓고 x, y를 맞바꿔서 마지막에 역함수를 취하냐인데 보통 일반적인 책은 이걸 많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x, y를 뒤바꿔서 마지막에 바로 역함수가 눈에 확 보이도록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마지막 x, y를 뒤바꿔 그러면 그게 역함수야 라는 걸 이제 단박에 보여주기 위한 표현인 거고 얘는 x로 정리하기 좀 불편해서 그냥 아예 바꿔놓고 나서 이 식을 그냥 함수니까 y로 정리하자 이런 느낌인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책은 이렇게 많이 써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제 저렇게 가끔 쓰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해서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역으로 가면 되니까요. 자, 이런 거. 잠깐만요. 네, 이거를 설명 안 했네요. 네, 이건 이제 다 설명했으니까 지우고요. 역함수를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그거죠. 정의역과 공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새로운 함수를 통해서 역함수의 원하는 답을 구한다인데 실제로 역함수에 상당히 많은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어져 있는 원함수를 역함수로 바꾼 다음에 그 역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원함수를 역함수로 바꿔서 우리가 좀 전에 바꾸는 거 했었죠? 간단한 1차 함수를 역함수를 구해서 아까 역함수를 구해놓은 걸 봤을 텐데 역함수를 구해놓고 나서 그 역함수를 통해서 푸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문제들이 많으냐면 역함수를 어떻게든 원함수는 원래 나와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거죠. 원함수로 표현해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원함수로 바꾸어서 실제로는 원함수로 푸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 문제가. 함수 fx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f 역함수 1의 값을 구하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함수 f인데 역함수에다 1을 대입하라잖아.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 봐. x, y를 뒤바꿔. 이 식을 y로 정리해. 따라서 f 역함수 x는 넘겨서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이게 역함수죠. 거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역함수 마이너스 1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2분의 6 약분하면 3.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요. 틀린 풀이는 아니지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했듯이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지만 실제로는 원함수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원함수를 이용합니까? 이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얘는 역함수를 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성질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역함수 값이 함수 f의 역함수에 1을 대응하면 어떤 함수 값이 존재할 거야. 그게 뭔지 몰라. 그게 내가 구하는 값이라고 하고 그 값을 k라고 합시다. 나는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k 값이 정답이야. 근데 여기 있는 성질을 보니까 나와 있는 구하라는 역함수인데 나와 있는 거는 원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지 않고 맞바꿉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함수 f에다가 k를 집어넣어라. 이 k 마이너스. 그게 1이다. 따라서
이 K값은 6이 되고 K값은 3.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관계식입니다.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답이 쉽다. 풀이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라지만 실제로는 원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라. 상당히 많은 문제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근데 선생님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라면 풀이가 간단해서 그런 건가요? 풀이가 간단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가 죄송한데 여러분이 배운 게 실력이 굉장히 미천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다못해 역함수조차도 쉽게 안 구해집니다. 봐봐.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1차 함수지. 할만했어. 근데 만약에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선생님? fx를 y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요. y 대신 x, x 대신 y 쓰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은 이 식을 y로 정리해요. 함수니까요. 그래, y로 정리해봐. 왜 2차가 있고 1차가 있고 차수가 틀리니까 묶기도 어렵고 이거를 y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나마 방법은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4를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넘깁니다. 2를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아? 왜 답이 두 개지? 이차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함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죠? 그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성립합니다. 그럼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인가요? 아닙니다.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x값 하나에 y값이 x값 두 개에 y값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은 축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x가 2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야. 여기 함수는 요 구간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맞아요. 이 구간 안에서는 존재하는 값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지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게 항상 한계이기 때문에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전체는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아닌데 축의 왼쪽이나 축의 오른쪽 어느 한쪽 반쪽만 그리게 되면 1대1 대응이 성립합니다. 됐나요? 그럼 만약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던 상태에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답은 한 개가 돼야 돼요. 두 개가 아니고. 그럼 여기 x값의 역함수면 이 함수의 역함수면 여기 x값 범위가 여기서는 y값 범위로 바뀝니다. 아셨어요? 원래 함수에서 x는 역함수에서는 y로. 됐니? 그럼 y값이 2 이상이어야 돼. 그럼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된다는 뜻이야. 2에다가 뭘 더했는데 2 이상이 되려면 이 값이 음수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음수를 버리고 양수만 취합니다.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할만하죠. 그래도 이런 거는 꾸역꾸역 할 수는 있어. 꾸역꾸역 할 수 있어. 근데 상당히 많은 함수들이 지금처럼 역함수를 구하라면 굉장히 어렵거나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못 구하는 겁니다. 그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나 그 내용을 표현할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역함수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역함수 관련된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역함수를 구하기도 귀찮거니와 어떤 거는 매우 불편하고 어떤 거는 아예 못 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역함수를 못 구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해놓고 숫자를 대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문제들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돼 있지만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원함수를 이용하도록. 그래서 자꾸 이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꾸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얘네 관계를 이해해라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아닌 역함수로 문제가 나와 있지만 이걸 원함수로 바꾸어서 원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자꾸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라고. 아셨어요? 역함수를 구할 수 없거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함수 값으로 역함수를 구한다. 이게 사실 역함수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그렇게 이걸 역함수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1차함수라 얘네는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연습 삼아 구해보시면 되고 역함수의 성질, 그래프는 오늘 시간상 못할 것 같고요. 역함수의 성질도 못할 것 같으네요. 시간상. 네. 미안합니다. 콜록되느라